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침성이라는 덕목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상담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네들은 예후가 다 좋아요. 반면에 그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듯 해도 그이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립되고 혼자 이렇게 자꾸 자연인처럼 지내려고 하면서 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는 그런 경향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그 학벌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그런 건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고지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죠, 사회생활을. 그렇더라도 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자꾸 이렇게 쇠퇴해지고 마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저도 상담을 할 때 이제 처방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사람들을 만나라, 그래야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현실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사람들하고 숭글숭글 어울리면서 뭔가 이 개선을 해가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꺼려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러워했어요? 하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대요. 자기 성격이, 즉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소 그런 점도 있겠지요. 선천적인 경향도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설사 선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선천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이게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을 기피하는 성향이 생성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이제 어떤 여성이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 자살 사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급하게 저에게 가보라고 해서 왔던 여성인데,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여성이 그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울며 불며 하는 얘기가 입사 동기와 이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연애도 한 3년을 했는데 그 동기와 사귀면서 이제 두 사람은 결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부상이 되니까 그 남자 집안에서 이제 좀 알아봤나 봐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여자 아버지의 직업이 역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보는 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 남자 어머님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직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점쟁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점이라는 게 저는 미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우리 토착 문화의 이제 한 종류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 반대를 하자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는지 주춤주춤 하면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3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정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주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헉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자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이제 배경이 뭐고 왜 이렇게 이 여자가 뭐 사귀다가 아니면은 꼿꼿하게 나도 나 싫다는 네가 싫다 이렇게 조금 꼿꼿하게 처리할 수 있으련만 남자가 이렇게 물러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휘청거리느냐, 좀 이 여자를 약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약하게 된 배경을 쭉 훑어보니까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사주를 푸는 걸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 뒤늦게 태어난 막내딸을 아주 이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손님 맞이하는 장소에 늘 딸을 데리고 가서 놀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아주 좋았던 여성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성이 공부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했는데, 그 상위 그룹에 있는 다른 애들은 집안이 빵빵하거나 아버지 직업이 좋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애가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뭔가 꿀리는 것 같고, 자, 근데 이렇게 꿀리는데 그 친구네 집에를 방문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때는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는 거를 안 하고 이제 멀리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매우 잘했고 친구 관계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이제 취약하니까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에게만 엎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도 다른 그 동성애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고 오로지 이 남자 친구에게만 엎어지듯 거기에 매달렸다가 그 이제 그 줄이 끊어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게 이제 터트려져서 그렇지, 그 전부터 인간관계를 부실히 하고 소수에게 집착하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그런 자살 사고를 하는 데까지 터트려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가씨를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그랬으면은 집안에 대해서 꿀려하지 않으련만, 이게 아주 이렇게 당신 아버지가 그래도 막내딸 공부 잘한다 하고 대학교까지 보낸 게 화근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막 아주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어째 상담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그 당신이 그 뭔가 집안에 대해서 꿀려하는 게 없었으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을 텐데, 이 집안 좋은 애들에게 꿀려하는 게 있어서 사람을 멀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에게 제가 당부했던 게, 그 남자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버리려고 하면은 그래, 좋다,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떠나고자 하는 남자를 붙들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당신이 훨씬 더 멋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 이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모님도 이왕이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남자네 집에서 그런 거를 건드리면은 이쪽도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도 아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에게 자,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거는 이 협소한 인간관계를 넓혀서 어떠한 타격이 오더라도 다른 데에서 보완을 시켜갖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금 강조드리는 것은 뭔가 이렇게 꿀려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이 부침성이 죽어라고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부인의 아이로 태어난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형제가 몇이나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큰 집의 그 형제들 또 우리 생모가 낳은 형제들을 다 합하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몇이나 할 때 우리 엄마가 낳은 애들만을 얘기해야 되는지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는지 이 어린 나이에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작은 부인의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꿀려서 어느 순간부터 이 가족 얘기가 나오기 전에 멀리 한다든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그런 이야기가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를 기피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내중에 커서 어떤 문제를 보이느냐 하면은 유달리 이 정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약혼자가 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함께 자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니다. 나는 그런 여자 아니다. 결혼 이후에 잠자리를 하자. 여자는 이렇게 했는데 남자는 아이 뭐 우리가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하고 억지로 여자를 좀 덮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파혼할 사안이냐 하고 이제 캐 물어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작은 부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컴플렉스로 나는 성을 그렇게 밝히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다. 즉 엄마와 차별화된 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추구하니까 그 약혼자가 자기를 그렇게 한 것까지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성도 하여튼 이 자기가 작은 부인의 그 아이로 태어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에너지 소모를 이제 하고 살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이는 뭐든지 허허실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성격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성격이 상당히 좋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회사에서 자꾸 이 진급을 하는데 밀려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서 흥분을 하고 뭐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지할 때 진지하고 엄격할 때 엄격하지 못하고 뭐든지 좋은 게 좋다라고 허허실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뭔가 크레딧을 즉 이 뭔가 신뢰를 이 회사 내에서 받지 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도대체 또 왜 이렇게 허허실실 그래서 회사에서 제대로 이 대접을 못 받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 또한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데에서 어렵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거를 내비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농담하면서 노는 거에만 치중했고 그런 쪽으로 이게 감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그게 과하게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진지할 때 진지하지 못하고
엄숙할 때 엄숙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피해를 본인이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앞서 예를 들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네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얻고 또 그네들에게 지지도 받아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를 또 줄을 잘 탄다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요. 뿐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그 배경에 의해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돼 있는데 그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내담자가 아, 사람하고 통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람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상담자를 시발로 해서 점차점차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술을 익혀가는 게 상담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담자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익숙지 않은 이 부침성 또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런 몸짓 이런 것들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부침성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몸짓을 익혔으면 합니다.